간주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입니다. 간주 공급 의제 공급이죠. 공급으로 간주한다. 연세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제화가 있죠. 이 보시면 면세 사업에 전용한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으로 거기에 대한 과세 표준을 알아야 되겠죠. 과세 표준, 이건 간단해요. 감가상각자산인가 감가상각자산인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자산 있죠. 감가상각자산 외유자산인가 일반적인 자산인가. 감가상각자산은 그 취득가액 있죠.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 기간수 곱하기 아시죠? 5% 또는 25%. 건물은 5%고 건물 아닌 자산은 25%. 그러니까 기계장치는 25%. 이런 식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자산적인 자산은 간주 공급 시 과세 표준은 시가입니다. 시가. 여기 보시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는 경우 제외합니다. 제외. 용역은 아니고 간주 공급은 제외만 해당한다. 이런 경우 면세 전용이나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제외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배웠습니다. 즉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했다.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 이런 경우 매입세 공제를 받겠죠. 근데 면세 사업에 일부 사용한다. 그럼 처음부터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경우 매입세 불공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면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했다라고 하면은 매입세 불공제 될 건데 일단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고 말을 해놓고 면세 사업에 일부 사용한다. 그런 경우 그 사용한 그 금액만큼 면세 공급 가액 비율 면세 사업에 얼마나 사용했는지 그 비율을 구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과세 사업에 사용한다. 그럼 매입세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 그럼 매입세 불공제 되는 겁니다. 근데 과세 사업에 사용하기로 해놓고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면은 그 사용된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라는 겁니다. 면세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니까 매입세 불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용된 비율만큼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라는 겁니다. 매입세 불공제가 아니라 매출세액에 가산된다. 과세 표준 구해가지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라는 겁니다. 과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당연히 받겠고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 불공제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 사업용으로 취득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받고 면세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만큼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소비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부가가치세. 왜냐하면 면세 사업에 사용해가지고 만든 면세제한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세 사업에 사용된 제한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소비가 생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세한다 라는 겁니다.
이 보시면 판매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면세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 제외.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이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뭐예요? 판매 목적으로 직매장으로 이 공장에서 직매장으로 반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했죠? 왜 본다고 했죠? 이거는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빨리 환급해 줄 목적으로 한 규정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에 반출한다. 공장에서 만든 재화를 직매장, 판매장으로 반출하는 것, 이거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징벌적 목적이 아니죠. 징벌적 목적이 아니라 사업자 편의를 위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빨리 제거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과세 표준이 약간 달라요. 원칙 보시면 취득가액입니다. 취득가액, 그리고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그리고 뭐 개별 서비스, 주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부과되는 지원은 개별 서비스, 주택, 교통,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를 합계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원가가 2천만원이고 시가가 3,500만원이다. 그럼 우리는 뭘 한다는 거죠?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를 한다는 겁니다. 시가가 아니라. 이건 시가를 할 필요가 없겠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의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원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가로 한다는 원가. 근데 또 뭐예요? 제품을 2,500만원 받고 직매장에 반출했다는 겁니다. 원가가 2천만원인데 시가가 3,500만원인데 제품을 2,500만원에 받고 반출했다. 그러면 2,500만원이라는 겁니다.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공급가로 한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2,500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걸 좀 주의하세요. 직매장 반출하는 경우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 그거로 한다. 뭔가 시가, 취득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더한 금액 2,500만원을 받았고 직매장 반출한 경우에는 2,500만원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외의 경우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재화가 감가상각 자산이다. 우리 뭐라 배웠죠? 감가상각 자산인 경우는 취득가액 마이너스 경과된 과세기간수 곱하기 5%, 25% 이걸 차감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입니다. 장애재산 취득가액 있죠? 곱하기 있죠? 이게 취득가액에서 곱하기 이거를 1로 해야겠네요. 취득가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경과된 과세기간수 이겁니다. 취득가액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보시면 건물이나 구축물은 5%를 적용하고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즉 기계장치 같은 경우는 25%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취득가액 알아야겠죠?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당해 제어액 가액을 말한다. 그러니까 취득세는 제외한다는 겁니다. 매입세액 공제받은 당해 제어액 가액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는 그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취득가액은 취득세 포함이라고 배웠죠. 근데 여기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 공제받은 당해 제어 가액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취득세를 뺀다는 겁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이게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2011년쯤에 개정되어 가지고 바뀌었어요. 취득가액은 매입세 공제받은 당해 제어의 가액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20을 초과할 때는 20, 그리고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 이거는 4를 초과하는 경우 4로 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시기 취득 공급 의제, 예를 들어서 중도 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과세기간 개시일에 당해 제어를 취득하거나 당해 제어를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을 2019년 5월 1일에 취득했다. 그러면 2019년 1월 1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시기 의제, 만약 2019년 11월 30일에 공급하는 경우 2019년
이익이죠. 2019년 이익인 7월 1일에 공급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를 보시면 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가 2019년 11월 20일에 폐업했다. 그러면 뭐예요? 폐업 시 그럼 폐업 시 잔존제하죠. 폐업 시 잔존제하. 폐업 시 잔존제하는 자기에게 공급한 걸로 의제함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겠죠?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죠. 일반적인 자산은 시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품, 이건 감가상각 자산이네요. 비품은 소모품하고 비품 구분하세요. 소모품은 그냥 소모하는 물품, 비품은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2018년 7월 1일에 200만원에 구입했다. 그럼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200만원 곱하기 1-25% 경과된 과세가수 2018년 7월 1일 구입했죠. 그러니까 2018년 2기, 그 다음에 2019년 1기, 그리고 2019년 11월 20일에 폐업했죠. 그러니까 두 번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취득했기 때문에 이익입니다. 시가가 80만원이지만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배웠죠? 이겁니다. 200만원 곱하기 1-25% 곱하기 2 해가지고 100만원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한다라는 겁니다. 비품은 감가상각 자산이다. 이거 주의하세요. 비품하고 소모품을 반드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2019년 4월 1일 연쇄사업에 전용했다. 면세 전용이죠. 그럼 이것도 간주 시가를 권하는 겁니다. 건물 취득가액은 5억 2,500만원. 근데 취득세 2,500만원 포함이죠. 그럼 이 5억 2,500만원에서 취득세는 매입세 보시면 매입세 공제받은 당해자 가격을 말한다겠죠. 취득가액은. 그렇기 때문에 취득세는 매입세 공제받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5억입니다. 5억 취득 5억에 곱하기 1-5% 건물이니까 5%죠. 경과된 과세가수 구할 때는 2019년 4월 1일에 면세사업에 전용했다. 취득일은 2017년 5월 20일. 근데 사용 개시일이 2017년 7월 15일이죠. 그럼 이거를 사용한 시점, 건물을 사용한 시점부터 경과된 과세기한수를 구해야겠죠. 이게 실질주의 과세입니다. 실질주의에 의한 과세이기 때문에 취득을 했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경과된 과세기한수 이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 개시일 2017년 7월 15일 그러니까 1기 2017년 2기 2018년 1기 2018년 2기 그 다음에 그럼 3이죠. 곱하기 3 2019년 4월 1일에 면세사업에 전용했기 때문에 이거는 빼야겠죠. 그러니까 3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4억 2,500만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세표준은 4억 2,500만원. 예, 보시면 건물 구입시 지출한 취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이므로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매입세 계산 시 경과된 과세기간수를 산정하기 위해 있어서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한 날이라 하면 당해의 재화가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주의하세요. 감가상각 자산 취득한 날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면세 사업의 일부 사용하는 겁니다. 과세 사업에 제공된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 사업에 일부 사용한다. 그런 경우 똑같아요. 앞에 부분은 똑같습니다. 건물은 5%,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25%. 근데 일부만 사용했죠. 일부만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일부 사용한 그 비율 구해야겠죠. 그럼 그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이게 왜 면세 공급가액이죠? 과세 공급가액 아닐까요?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면세사업에 사용한 그 비중, 매입세 공제 받고 면세사업에 사용한 그 사용한 그 비율만큼 구해가지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가산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면세 공급가액이 맞아요. 이거 헷갈립니다. 나중에 보면 굉장히 헷갈리지만 이게 과세 공급가액이 아니고 면세 공급가액이냐. 왜냐면은 이건 면세 전용 중 구하는 겁니다. 면세 전용을 구하는 거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면세 사업용으로 취득한 감가상각 자산을 과세 사업에 전용한 경우 추가로 그 매입세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거기는 이제 과세 공급가액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리고 일부 사용한 경우, 이거 보시면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죠. 항상 우리는 세금 계산서랑 같이 연계를 한다는 게 있습니다.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사용할 때 이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런 거 없죠. 세금 계산서를 만약 발급한다 그러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지만 이거는 이 간주 공급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분의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 공급가액, 이 비율로 구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버지는 같아요. 취득가액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당해자의 가격을 말한다. 경과된 과세기간 수 같습니다. 20, 건물 20,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4입니다. 25% 곱하기 4 해가지고 100을 구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25%에 4를 하면은 곱하면 100. 그리고 과세사업에 제공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 공급가액이 총 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건 좀 주의해야겠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면 진짜 짜증나요. 5%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급시기 의제, 이거 배운 거죠.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이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에 제하를 취득한 걸로 본다. 아시겠죠? 그리고 취득일은 당해 제하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즉 매매 계약일이 아니다. 이 보시면 과세 표준 계산 시 면세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는 이유는 배웠죠? 면세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의미다. 면세 사업에 사용된, 그러니까 이건 항상 주의할 게 매입세 공제를 받았나 이걸 일단 봐야겠죠.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면 이거는 면세 전용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에 사용된 비율만큼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라는 겁니다. 즉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는 소비를 방지하겠다는 의미이다 라는 겁니다. 보시면 과세사업에 제공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것이라면 면세사업 일부 전용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뭐 이건 어렵지 않죠. 이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2018년 9월 1일 과세사업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거를 매입세 공제 받았다는 겁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계장치를 취득해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 그리고 이거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9년 1월 20일이죠. 그럼 안분 계산해야겠죠? 2019년 1기입니다. 1기를 1월 20일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함께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2019년 1기 이 있죠? 공급가액 비율 이걸로 안분 계산한다 라는 겁니다. 취득가액 3천만원,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2018년 2기 1입니다. 1. 25% 빼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3천만원 있고 25% 빼가지고 75% 해가지고 20억분에 총 20억분에 면세사에 사용된 금액이 6억이죠? 그럼 20분의 6 해가지고 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